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주재하셨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또 비전을 내놓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느 대목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규제 개혁 이런 표현 안 써요. 규제 합리화.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규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규제 개혁, 네. 규제 혁신.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늘 규제 혁신 또는 규제 합리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포지티브 규제, 네. 이건 하라는 것 빼고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혁신의 어떤 에너지, 네. 이걸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이걸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큰 틀에서 네. 구조 자체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물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신속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속에서 요 포지티브하게 전환하는 것, 그걸 제시하신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큰 어젠다를 던지신 거고요.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로는 참 좋았던 게 네. 우리 착붙 공약단에서 착붙 공약단에서 네. 스쿨존 30km 네. 심야는 좀 심하다. 그래서 이거 완화하겠다라고 예. 공약을 냈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회의 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더라고요. 예. 그 규제 합리화 그 특위 위원회 부위원장이 예. 건의하니까 예. 건의하지 말고 하세요. 예. 건의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요 규제 문제는 우리가 해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결정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이거 부처에다 전파를 시켰는데 네. 부처들이 기존의 관성 때문에 머뭇머뭇대거나 안 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부처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결정하겠다. 네네네. 이건 되게 좋은 좋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이 된다. 예. 네. 사실은 규제가 많죠. 실제로 사업을 해보거나 뭐 이러면 진짜 뭐 하라는 거야, 말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가 엄청 다니다 보면 다 끝나. 그렇죠. 도장 받으러 다니다가 다 끝나는데 네. 없던 규제를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드는 것도 꽤 많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저는 타다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우버가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진짜 답답해요. 아니 이게 입장을 바꿔서 네.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카카오 택시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카카오 이게 앱을 깔아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아냐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냥 우버로 통해. 맞아요. 공항 내려서 우버 앱 열고 그렇죠. 하면 예, 다 오죠. 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 유상 운송 사업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예 안 됐던 건데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사업 모델을 만든 게 타다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승합차의 경우에는 그 단기 유상 렌트가 가능하다. 이게 운전기사가 딸린 네네. 그걸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택시 유형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던 건데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 빈틈을 잘 찾아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반대 의견 같은 걸 반영해서 선거 앞두고 법을 개정해서 막아버려갖고 폐업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안 해도 땡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그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가까우신 그 우리 그래서 김태년 표정이 의원님이 안 좋으셨구나. 표정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먼 산을 바라보시는. 아니, 박홍근은 이제 상생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도 혁신 차원에서 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봐야 될 것 같고. 규제 합리화, 규제 예. 혁신. 예. 그 대통령께서 X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제로 구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규제 합리화 조치로 필요한 즉각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흐름은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생산적 분야에 자금, 네. 금융이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과연 이거를 생산적 분야로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죠. 생산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하고 네. 반면에 부동산 부분의 수익성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 부분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지? 부동산 부분에 과세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비생산적인. 그래서 그걸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장사 중에서 거의 35% 정도가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장사 중에서 그 회사가 전체 자산이 2,50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000억이 투자로 그냥 부동산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공장을 투자하고 기계 설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벌어서 그냥 부동산을 산단 말이죠. 진짜 나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냐면 뭐냐면 그렇게 금융이 가다 보니까 일종의 다른 데 투자할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부동산 살 때 뭘 하냐면 대출을 일으켜서 또 사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은 그 대출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네. 담보대출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출이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은 거기서 돈을 벌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돼 왔던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상장사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 혁신이 있는 회사도 네. 아니고 돈을 많이 벌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 분야의 대표 시장인 주식은 안 되고 네.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핵심을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있다.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의지 너무 좋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던지고 너무 좋죠. 가슴 네네네. 뛰는 일이고. 예. 근데 그게 빠르게 실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뭐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예. 대통령 말씀 떨어지고 나서 국세청에서 예.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들 그게 예. 한 지금 2,63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 예. 들어갔고요. 고가주택. 예, 예. 필요하면은 그 이하 고가가 아니더라도 그 이하 가격까지 예. 다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고가주택 보유 법인이 한 1,60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택 수로도 한 2,630개 네. 정도 됩니다. 필요 없는 집들은 내놔야 예.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도 예. 우리가 이제 재산세 종합 합산 토지분 여기서 이제 분석해 보면 면적이 네. 여의도에 한 730배 정도 되는 토지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네. 우리가 경신련을 발표에 의하면 5대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2024년 기준으로 한 47조 원어치 정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각종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예. 부동산 투기를 그냥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저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공장은 실제로 어디다 지은지 아십니까? 해외로 나간 거 아니에요, 전부? 뿐만 아니라 네. 국가가 정부가 마련해 준 단지에다 지어요. 얍실하다. 되게 재밌죠. 얍실하다. 그러니까 예. 자기 땅에다가 공장을 아니,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는 이제 돈 되는 거 막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네. 건설사들이 그 주위에다가 네. 갈비집 하는 격이에요. 네? 아니 제가 건설사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네. 다 그래요.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거기 돈이 네. 뭐 벌긴 하겠지만 많이 안 벌고 네. 주변에 땅 사서 갈비집 해요. 이런 아니 이제 근데 이제 네. 예, 예. 네. 근데 경우 많아요. 지금도 갈비집을 혹시 수원 왕갈비 아니에요? 근데 실행 과정에서 예. 정교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실제로 공장 못 짓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가려내서 규제할 거 규제하고 네. 또 세금 거둘 거 걷고 예.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죠. 예. 야, 근데 이거 오늘 진짜 새로운 사실 그동안 저도 뭐 기사에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언론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부동산을 건설회사도. 그리고 심지어 건설회사도 지역지 많이 같은 갖고 있어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언론을 해요. 예. 그래서 아예 대부분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부분은 쓰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 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유진이 무슨 저희가 있다고 YTN을 그 비싼 돈을 제일 세게 써서 낸 거잖아요. 3,500원. 3,500. 그래서 왜 그런 걸 한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YTN도 부동산이 많아. 맞아요. 네. 일단 서울 시내에서 다 보이는 남산. 남산 꼭대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YTN 예, 거잖아요. 방송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방송사 MBC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워치독 기능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취재 편의점 같은 작은 매체에서라도 우리 김태년 의원님하고 이광수 대표가 세게 김용남 의원님께서 세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취재 편의점은 여기 월세로 들어온 거죠. 월세죠. 예, 월세입니다. 예, 또 의원님 또 아픈 데를 또 월세. 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들도요 잘 돼서 부동산 사면 안 돼요. 네, 잘 되면 좋겠어요. 부동산 안 살게요. 예, 부동산 아니, 안 사겠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약간 혼란을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아니 4억은 살 수 있죠. 자, 김어준은 4억은. 뉴스공장 합시다. 네, 그거 팔아요. 너무 비싸는데 아니, 이자도 많이 내던데. 거기는 4억이잖아. 거기 4억이죠. 4억은 그럼 봐주는 걸로. 저는 그 집은 엘리베이터부터 좀 놨으면 좋겠어요. 아, 올라갈 때마다 그 집이 숨차가지고. 예전에 네. 그 원룸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큰 건물이 된 거예요? 네, 와, 네, 그렇게 그렇구나. 된 거죠. 예, 남의 회사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얘기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